긴급 속보!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자, 이게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숫자 0.72.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이건 바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내는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작전명, 사라진 아이들 사건.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OECD가 경고하기를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면요, 6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대요. 이건 진짜 국가 소멸급 위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제 사건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범인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 바로 이 충격적인 숫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 사건 사실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1960년대에는 한 집에 아이가 거의 6명이었어요. 그러다가 83년에 처음으로 2.06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2.1명이거든요. 이 인구 유지선이 처음 무너진 거예요. 이때부터 위험 신호가 켜진 거죠. 그리고 2018년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명마저 무너졌고 결국 작년에 0.72라는 역대 최저 기록을 찍고 만 겁니다. 정말 극적인 추락이죠.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이 1.58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0.72명,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쳐요. 이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는 충분히 모인 것 같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핵심 용의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신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용의자, 코드네임 살인적인 집값입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살 우리 집을 마련하는 게 이건 거의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과도한 사교육 압박입니다. 요즘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가 키우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래요.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예비 부모들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용의자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입니다. 밖에서는 긴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또 육아와 살림이 기다리는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과 동시에 경력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사실상 커리어와 가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47.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거의 1명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이른바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잠시 시야를 넓혀서 수사를 계속해보죠.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다른 나라의 명탐정들은 과연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해외 사건 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보니까요, 크게 4가지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파격적으로 돈을 지원하거나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챙겨주거나 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체계적인 사회 정책을 펴는 거죠. 이 해외 사건 파일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용의자를 직접 겨냥했어요. 파격적인 대출과 세금 혜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렸고요. 스웨덴은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불평등한 구조, 즉 우리가 봤던 세 번째 용의자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법으로 강제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프랑스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강력한 신뢰를 줬고요. 자, 모든 증거와 해외 사례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길었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006년부터 무려 2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죠.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돈이 밑빠진 독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나 주거 안정 같은 간접 지원에 예산이 너무 집중됐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지원 같은 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집값, 교육, 성평등 같은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 사회의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는 거죠.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적인 집값, 과도한 사교육 경쟁, 그리고 여성을 옥죄는 직장 문화와 성평등, 이 모든 용의자들이 사실은 공범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복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이 사건 파일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할 다음 세대의 탐정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가요?